안녕하세요. 행복을 파는 가게 행간애입니다. 오늘은 한 대의 미싱 그 작은 물건에서 시작된 두 여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잣집 딸 윤정희와 어려운 집안의 딸 형편의 박금숙.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선택 하나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작은 물건,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희는 학생 시절부터 남다른 아이였다. 하얀 얼굴에 언제나 깨끗하게 다린 교복, 반짝이는 구두까지.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도 그녀에게서는 다른 친구들과는 구별되는 기품이 묻어났다. 정희는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며 학급 임원 선거에서는 늘 반장으로 뽑혔다. 그 당시 임원은 곧 모범생의 상징이었기에 아이들은 정희를 더욱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부잣집 딸이었던 정희는 공부도 잘하고 말씨도 고왔으며 점심 도시락도 언제나 풍성의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부족한 것 없이 구김없는 윤정희의 모습은 늘 한 송이 꽃처럼 빛났다. 그에 반해 친구 금숙의 모습은 소박했다. 금숙은 헌 옷을 수선해 입었고 고무신은 낡게 해져서 군데군데 본드로 붙인 자국이 보였다. 도시락 속에는 된장에 묻힌 나물과 달걀 한 알이 전부였다. 금숙은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반짝이는 정희 옆에 서면 늘 마음이 움츠러들곤 했다. 금숙이네는 형제자매가 많았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곤 했기에 큰딸인 금숙이 동생들을 챙겨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복도 벗기 전에 동생들의 밥을 차리고 울음을 달래고 빨래를 거두는 일이 다반사였다. 숙제는 늘 뒤로 밀렸고 피곤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드는 날이 많았다. 금숙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마차에 실린 나무 장작을 끌며 힘겹게 걸어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작은 다짐이 일었다. 나는 언젠가 꼭 이 가난을 벗어나고 말 거야.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해. 금숙의 눈빛은 깊고 마음은 단단해졌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굳게 다짐한 의지가 있었다. 그것은 훗날 그녀만의 힘이 될 씨앗이었다. 시간은 조금 흘러 1970년대 초. 정희와 금숙은 이제 20살이 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정희는 무난하게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다. 너무 당연한 코스였다. 캠퍼스에서도 그녀는 곱고 단정한 차림과 환한 미소로 언제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후회 없이 꽃다운 나이에 대학 생활을 즐기고 가슴 설레는 낭만도 누렸다. 졸업을 앞두고는 부모님의 인연으로 알게 된 집안 좋은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이미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로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다. 정희는 그 당시 여성으로는 특별한 삶을 살며 인생의 꽃길 위에 올라섰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반면 금숙의 하루는 달랐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곧장 공장에 취직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좁은 기숙사 방을 나서고 기계 소음 가득한 공장 안에서 하루를 보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손놀림은 빨라야 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반장이 호통을 쳤다. 그러나 금숙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달 봉투에 담겨 나오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땀 흘린 대가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통장에 적립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강남의 허허벌판을 볼 때면 금숙은 잠시 눈길을 멈추곤 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아 논밭과 빈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저곳에 큰 길이 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 금숙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반드시 나도 성공하리라는 불씨가 살아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그 작은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금숙의 삶은 거칠고 고단했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단단한 힘이 길러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 두 사람의 길은 달랐지만 그들의 젊은 날은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윤정이는 이제 30대가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이미 안정적인 탄탄대로를 가고 있었기에 굳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도전할 마음이 없었다. 정희는 스스로를 현모양처라 여기며 남편의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에 만족했다. 남편은 어느새 대학 강단에 서는 조교수가 되었고 정희는 교수 부인이라는 이름 아래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시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강남의 논밭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시골의 빈 땅일 뿐 정희에게 큰 의미는 없었다. 땅이 있으면 뭐해?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닌데. 차라리 팔아서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게 더 낫지. 교수 부인들의 모임에 나갔을 때 그곳의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미국산 신거 미싱이었다. 당시 귀부인들 사이에서 미싱은 단순한 재봉틀이 아니었다. 마치 오늘날의 명품 가방처럼 미싱은 최고의 혼수이자 귀부인들이라면 가지는 품격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둘씩 신거 미싱을 장만해 자랑하는 모습을 보자 정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모두 미싱을 하나씩 장만하네. 이러다가 우리 집만 없겠어. 나도 얼른 하나 가져야 체면이 서는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결국 그녀의 눈길은 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강남 땅으로 향했다.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논밭이었지만 그중 일부를 팔면 충분히 신거 미싱을 살 수 있을 터였다. 정희는 고민했다. 이 땅이 뭐 대단한 가치를 가지겠어? 그냥 필요도 없는 논밭이잖아. 차라리 팔아서 필요한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한편 금숙의 삶은 소박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작은 살림을 꾸리며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갔다. 둘 다 바쁘게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소한 행복이 그들의 집안에 스며 있었다. 무엇보다 금숙은 악착같이 절약하며 살았다. 새 옷 한 벌 사는 일조차 망설였고 남편과 함께 먹는 밥상도 늘 소박했다. 다른 사람들이 작은 사치를 즐길 때도 금숙은 꾹 참고 저축을 이어갔다. 장롱 속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조금씩 불어나는 저금액을 확인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금숙의 하루는 고단했지만 마음속에는 굳은 다짐이 있었다. 언젠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저 강남 땅을 반드시 가지고 말 거야. 그 약속 같은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운명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정희는 땅을 팔아 미싱을 꿈꾸고 금숙은 땅을 사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는 며칠째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교수 부인 모임에서 화제가 된 미국산 신거 미싱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다들 하나둘씩 장만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듯해 조급해졌다. 결국 정희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강남 땅의 절반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 정도 땅은 팔아도 괜찮겠지. 굳이 바쁜 남편한테 말해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없다고 우리 집이 어려운 사정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거래 자리에 나섰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은 뜻밖에도 어린 시절 친구 금숙이었다. 순간 정희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눈을 크게 떴다. 어머, 금수가. 네가 여기 웬일이야?
금숙 또한 놀라운 마음인건 마찬가지였다. 정말 오랜만이다. 정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오늘 이 땅을 사려고 온 거야. 그런데 정이 내 땅인지 꿈에도 몰랐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잠시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희는 땅을 파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사실 이 땅을 팔아서 신거미싱을 하나 사려고 해. 요즘 교수 부인들 사이에선 다들 그걸 사거든. 나도 빨리 장만해야 체면이 서지. 정희는 자랑스럽게 웃었지만 금숙의 눈빛은 충격으로 잠시 흔들렸다. 금숙은 오랜 세월 미싱 공장에서 일하며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해왔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앉아 발로 페달을 밟고 바늘에 손가락을 찔린 적도 수없이 많았다. 그런 그녀에게 신거 미싱은 화려한 사치품이 아니라 뼈저린 노동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금숙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의 철없고 티 없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미싱을 사려고 땅을 팔다니. 정희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하긴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아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정희는 기분 좋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금숙은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며칠 뒤 정희는 결심했던 대로 드디어 최고급 신거 미싱을 집에 들였다. 반짝이는 기계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들떴다. 그 모습은 그녀의 삶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듯했다. 반면 금숙은 남편과 함께 새로 산 강남 땅을 찾아갔다. 아직은 황량한 논밭이었고 잡초가 군데군데 자라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올랐다. 발밑에 흙냄새와 땅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달리 느껴졌다. 금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우리 땅이 생겼네. 너무 행복해. 그동안 남의 집살이를 전전하고 매달 월세 걱정에 가슴이 무겁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비록 지금은 그저 논밭일 뿐이지만 두 사람은 그 안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다. 여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가게를 차릴 수도 있겠지? 아이들이 자라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될 거야? 금숙의 얼굴에는 오랜 고생 끝에 작은 희망을 가진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땅을 가졌다는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금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허허벌판 한가운데서도 마음만은 든든하고 따뜻했다. 세월은 흘러 정희는 어느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한때 그렇게 열망하던 신거 미싱은 이제 안방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처음엔 이것저것 해보려 했지만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도 않았고 소질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백화점에만 가면 예쁘고 멋진 옷들이 넘쳐났기에 굳이 미싱으로 옷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정희에게 미싱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신거 미싱은 어느새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모님 집과 재산이 몽땅 날아갔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정희는 오빠를 돕기 위해 남편 몰래 남아있는 강남 땅을 담보로 제공했었는데 그것마저 모두 넘어갈 거라는 말이 들려왔다. 정희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머리가 멍해졌다. 남편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요즘 강남 땅이 많이 올랐다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강남 땅을 이제 팔아서 집안에 보탬을 하자고 하시네. 땅 문서 좀 이리 가져오게. 정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남편이 장롱 속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 도대체 땅 문서가 어디 있는 거야? 왜 내 앞에서 숨기는 거지? 정희가 우물쭈물하자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지금 당장 말해봐. 설마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겠지? 압박에 숨이 막힌 정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했다. 여보 사실은 오빠 사업을 돕느라 땅 일부를 담보로 잡혔어요. 그리고 그 땅의 나머지 절반은 미싱을 사려고 더 오래전에 팔아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기막혀 허탈하게 웃더니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미싱? 겨우 그깟 재봉틀 때문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을 팔았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고함쳤다. 강남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나 해. 게다가 나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다니. 도대체 남편을, 이 가정을 뭐로 아는 거야? 그의 호통이 집안을 울리자 정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방 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한편 금숙의 삶은 달랐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해 강남 땅 위에 작은 가게를 차렸다. 황량했던 땅에 조그만 간판을 세우고 밤낮으로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일군 가게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힘들었지만 매일 벌어들인 수익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살림살이도 조금씩 넉넉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강남 일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길이 뚫리고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자 금숙의 땅값도 부쩍 뛰었다. 어느 날부터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사모님, 지금 땅을 파시면 큰 돈을 법니다. 기회가 왔으니 잡으세요. 하지만 금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아직 땅을 팔 생각은 없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고생 끝에 결실을 거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득하고도 든든한 웃음이 번졌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은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정희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강남 땅 문제로 받은 충격과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매일같이 신경질을 부렸고 결국 화병으로 남편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까지 몸져 누우셨다. 집안에서 정희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야 했다.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자라 어려움을 몰랐던 정희는 씀씀이가 해퍼서 절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아이들을 유학 보내겠다며 집안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고 정작 유학을 다녀온 아이는 눈만 높아져 화려한 대기업 외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다.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기울었고 정희는 남몰래 남의 집일을 도우러 다니며 생활비를 보탰다. 정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지는 신거미싱을 결국 헐값에 팔아버렸다. 처음엔 반짝이던 자랑거리였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정희에겐 그저 쓰라린 후회의 상징일 뿐이었다. 저 미싱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가족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눈앞에서 미싱이 사라지는데도 미련은커녕 오히려 꼴도 보기 싫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반짝이며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그 기계는 이제는 그녀 인생의 가장 뼈아픈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되었다. 미싱은 그렇게 중고품 가게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정희의 집에서 떠나갔다. 정희는 어느 날 강남 거리를 지나며 눈에 들어온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한때 가졌던 땅을 떠올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그때 그 땅만큼은 지켰어야 했어. 바보같이 미싱 따위나 사지 않았다면 그동안 내 인생은 타고난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 꽃 같았던 인생을 내가 어리석어서 다 망치고 말았어. 반면 금숙의 삶은 정반대였다. 평생 절약하고 검소하게 모은 습관 덕분에 그녀는 강남 땅에 작은 빌딩까지 세웠다. 화려한 생활을 한 적은 없었지만 알뜰히 모은 돈과 성실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그녀를 거부로 만들었다. 자녀들 또한 번쩍이는 성공은 아니었지만 각자 성실히 직장에 다니며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다. 금숙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한결같은 삶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 날 금숙은 우연히 지나던 거리에서 앤틱 가게에 들렀다. 진열장 선반 위에는 오래된 신거 미싱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은은하게 빛나는 몸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이 박혀 있었다. 윤정희. 금숙은 한동안 그 미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정의의 미싱이라니. 그때 나는 미싱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땅을 사고 정희는 그 땅을 팔아 이 미싱을 샀었지. 그녀는 그 미싱을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천천히 닦으며 바라보니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고생 많았던 젊은 날, 그리고 땅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는 현재. 금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희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그 아이는 늘 행복했던 아이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는 같은 교실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두 친구 정희와 금숙.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선택이 삶의 무게를 갈라놓았습니다. 눈앞의 작은 만족을 위해 잃어버린 것과 묵묵히 지켜내어 결국 결실을 맺은 것.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는가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성찰의 거울이 되었길 바랍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행간에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